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SNS 등에서 해외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일명 짝퉁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판매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 짝퉁이 팔리는 인터넷 쇼핑몰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예전에 짝퉁 판매 뒷골목에서 일어나던 게 지금은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남대문이라든지 이태원 좀 으슥한 골목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은 아주 공개적으로 네.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방인데요. 해외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는데 가격은 2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 브랜드 뒤에 스타일이라고 표시한 이른바 짝퉁입니다. 소비자의 말 내리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면 연관으로 이렇게 해서 떠요. 정품이랑 구별 차이가 없다, 구별할 수 없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SNS와 인터넷으로 확산됐을 뿐 아니라 판매 문구도 바뀌었습니다. 브랜드명에 스타일, 영어로 ST를 붙이거나 정품급, 레플리카 등 수식어를 붙여 파는 식입니다. 상당수는 상표법 위반인데도 인터넷 쇼핑몰들의 버젓이 판매 중입니다. 판매 공간, 즉 플랫폼만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일이 감독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시계조합에서 업계 1위 쿠팡에 짝퉁 판매를 막아달라고 읍소한 뒤에야 일부 사실 상품 아는데 판매가 저건 돈 될만 하면 그냥 냅두고 안 되면은 뭐 내리고 또 문제가 말이 커지면 내리고. 네, 이게 아까 본 것처럼 뭐 스타일이나 레플리카라고 표시를 하면 네. 정품이 아니라는 걸 고백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품이 아니라고 고백했더라도 그것이 이제 잘못된 상품, 그러니까 가짜 상표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230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역 7년이면 생각보다 강한 형벌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짝퉁을 팔게 놔둔 오픈마켓이나 SNS는 처벌이 가능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위조품 판매를 부추겼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서 처벌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 말 들어보시죠.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하고 한편으로는 온라인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위조품 판매 단속 건수는 6,400여 건인데요. 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360건에 불과합니다. 네, 판매되는 모조품 가운데 이 유명 상표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면 불법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혼동할 만큼 비슷하다면 충분히 불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상표권 침해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가는 좀 애매합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로 법원까지 가서 판결 받아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네, 법원이 유사한 상표라고 본 사례를 보시죠. 주로 명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표인데요. C자를 좌우로 뒤집은 모양입니다. 옆의 상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잘 모르거나 멀리서 보면 비슷합니다. 또 외관이 비슷한 개를 상표로 쓴 경우도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네. 이처럼 법원이 유사한 상표로 판단하는 근거는 이 호칭뿐 아니라 외관과 관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상표의 글자나 모양 일부가 달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상표라고 볼 관념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 상표권이 침해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흔히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뭐 그런 상표를 원래 가지고 있던 회사만 피해를 보고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이제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닌가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네. 도용당한 회사는 속이 쓰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거 아니냐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적발된 짝퉁 상품 가운데 40%가량이 바로 시계류입니다. 또 가방류도 적지 않은데요. 이 시계나 가방 업계의 경우에는 명품을 흉내낸 제품을 위주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착실하게 자기 상표를 이용해서 성장하고 싶은 국내 기업들도 직접 상표권자는 아니지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상표법 위반에 심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이유도 절대로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모조품 판매와 중개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